지금 현재 강남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빌딩을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얘기할 겁니다. 오늘 얘기할 건데 강남빌딩을 싸게 살 수 있는, 근데 이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강남에서는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강남빌딩의 과거 시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내에 강남빌딩 막 2배, 막 2.5배 이렇게 뭐 심한 거는 뭐 3배까지 오른 뭐 3년 반 이 동안 그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뭐가 많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쵸? 뭐 아주 옛날에 뭐 금광 캐고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뭐 코인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근데 그게 막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돈 번 초창기에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사람 때문에 과열되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시장의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창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19년, 20년, 뭐 20년 전후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와서 1년 뒤쯤에 뭔가를 매각해서 얼마를 벌었어 하니까 그 뒤에 막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금관 가서 금을 캐려면은 뭐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도구를 갖고 오던가 살 돈을 갖고 있던가, 근데 돈 번다고 하니까 맨손으로 뛰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손으로 뛰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가 장에 가니까 똥지게 지고도 장에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 들어봤어?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지고 쫓아온다는 얘기야. 앞뒤 상황 모르고. 네, 이게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투입이 됐는데 충분한 돈을 갖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돈이 별로 없는데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예 없어도 쫓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집을 팔고 뭐 산 사람도 있고, 내 금액으로 안 되는데 강남이 계속 찾는 거지. 그래도 가능한 거. 이런 경우는 뭐냐면 돈은 없는데 열정이 넘치는 경우. 안타깝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운동 재능이 없어. 근데 막 운동을 열심히 해. 근데 분명히 나아져. 근데 선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금액이 작은데 강남에 계속 찾아. 그럼 부동산들을 계속 상대하다 보면은 이 부동산들에서는 이 금액에 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강남 빌딩, 강남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다세대나 다가오고 주거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생 빌딩 말하는 거예요. 뭐 상가나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빌딩. 그럼 상가나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빌딩의 위치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려고 왔는데 엉뚱한 걸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고기는 삼겹살 눈으로 보면 알아. 이렇게 세 줄. 엉덩이살 주면서 삼겹살이라고 하면은 안 사. 보면 아니까. 이 경계라는 게 명확하잖아. 강남빌딩 보면 아나요? 몰라요. 네. 몰라서 삼겹살로 생각하고 엉덩이살 아니면 뭐 목살 이런 데를 사는 상황이 온 거죠. 금액에 맞는. 좋은 위치라는 건 아는데 내 돈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주택가 안쪽에 제가 강남빌딩 입지 8법칙을 써놨는데 그 8법칙에 위배하는 위치에다가 다세대나 다가구를 용도 변경해서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거나 이 행위를 많이 한 거예요. 안쪽에다가. 금액이 맞으니까. 두 번째, 거기가 된다고 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 사실 무책임한 거죠. 남이 된다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는 본인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했더라도. 잘못됐어요. 그럼 그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투자라고 해서 돈 벌었으면 그 사람한테 돈 준다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안쪽에다 건물들을 지어놨어요. 근데 지어놓고 나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손바뀜이 또 됐어요. 2차로 밀려온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나는 금액이 작은데 할 만한 거 없나? 여기 있네. 된다고 하니까 또 시장도 막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손바뀜들이 한두 번씩 됐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안쪽에 있는 이것들이. 이 안쪽에 이런 것들을 산 사람들은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너 정말 그럼 알아? 이 사례는 너무 많아요, 지금. 임대를 책임져 준다고 하고
뭐 부동산에서 샀는데 그게 임대가 책임져지지 않고 뭐 장기 공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손바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최근에 된 것들은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산 사람들이 계속 임대가 안 돼서 몇 천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한 달에 1, 2천만 원씩 내고 있으면 이런 건물 싸게 나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얘기를 해주면 잘 들어보세요. 몇 달 안에는 세입자 찰 것이다 얘기한 거를 내가 사면서 3개월 안에 100% 세입자 들어올 거야 하고 3개월치 대출이자 한 1억 내외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못 저질러요. 그거 3개월 안에 누가 공실 채워준다고 해도요 6개월, 1년 버틸 정도는 갖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은 아무도 안 해요. 3개월 버틸 거 갖고 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몇십억을 모은 사람이라는 건 상식은 있을 거잖아요. 얘가 길게 공실이 돼도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100억에 샀어요. 바로 90억에 내놓을까요? 네, 바로 80억 내놓을까요? 사람은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를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로 90억, 뭐 95억, 80억에 안 내놔요. 내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주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살 때 두 사람이 합심해서 야 우리 진짜 해보자 저거 괜찮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주도고 한 사람이 거의 서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도한 사람이 만약에 이걸 낮게 팔려고 하면 압박이 오겠죠. 네, 기다려봐. 속은 불안해도 기다려봐. 돼. 안 된다고 했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도대체? 저번에 주식도 그러더니 왜 그랬냐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5억, 10억 손해를 보고 판다 못 판다? 못 판다. 임대료 쉽게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간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다. 얼마에 샀으면 그걸 싼 값에 매각하는 것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람이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많이 감성적이란 말이에요. 바보라고 할 수 있지만요. 본인도 그 상황 되면 그 바보가 됩니다. 네, 애초에 그런 결정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물들이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건물을 살려는데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건물 전체를 내가 사옥으로 쓰려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지금 현재 강남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건물 전체를 쓸 수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이 사옥으로 쓸 건물을 사기에 유리해요. 어떤 건물을요? 안쪽에 있는 건물만 가능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우리가 마트 가서 싸게 파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유통기한 다 된 거. 두 번째, 묶음 판매로 많이 살 때. 위치가 빠지는 거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쓰는 사람은 지금 싸게 살 수 있어요. 너가 아까 얘기했잖아. 가격 떨어지거나 임대료 낮아지는데 시간 걸린다고 했잖아. 이미 시간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시간을 이미 겪고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협상이 돼요. 사업가의 착각이라는 그 영상에서 사업은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사업도 위치를 봐야 된다고. 당연히 봐야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서 그게 좋다는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마트 가서 유통기한 3일 남은 거, 뭐 하루 남은 거, 그 싸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거 말고 싸게 사는 뭐 많이 대량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 훔치거나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그쵸? 유통기한 하루 남은 거 오늘 먹을 거면 좋은 거잖아요. 욕심에 그거 하루 남은 거 3, 4개 사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서 썩어가겠죠. 저희 집 냉장고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걸 샀으면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싸게 산 대가가 따르는 거지 그런 대가를 치를 생각 없이 똑같은 정상 상품인데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사업을 장기로 운영할 건데 나는 내 사옥이 꼭 필요해. 근데 위치가 좀 빠져도 돼. 지금 싸게 살 수 있어요. 유통기한, 그리고 아니면 대량. 그쵸?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뭐 아예 대량으로 사면 싸잖아요. 그쵸? 건물 대량으로 살 수 있어요? 빌딩 시장에서 많이 사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트에서 대량으로 살 때는 판매자가 한 명이에요. 그쵸? 건물 판매자 한 명입니까? 그게 안 돼요.
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강남에 쫙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살 테니까 싸게 산다. 이거는 법인이 아니면 어떤 회사가 망할 때 어떤 회사가 망하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던 법인차가 많으면 한 번에 싸게 떼어가지고 조각내서 파는 걸 하잖아요. 그 중고차 하는 분들이. 그럼 가능하죠. 강남 빌딩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위치 괜찮은 것도 그렇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죠. 이쪽에 있는 건물조차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인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야, 저 사람들 이자에 죽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죽어나도 문제없는 사람이 애초에 산 거예요. 여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100억에 샀어요. 대출이자를 한 달에 뭐 한 2,500씩 낸다고 칠게요. 1년이면 3억이에요. 이거 1년 뒤에 이 사람 얼마 받아야 돼요? 103억 받아야 돼요. 원가가 높아져요. 2년 뒤면 106억. 물론 취득세까지 하면 1년이면 110억은 받아요.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계속 원가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분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면 내가 저거를 100억에 샀는데 뭐 이 정도 내가 돈 들어갔고 지금 공실됐으니까 내가 나간 이자가 얼마니까 원가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아직 초읽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장기로 건물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거나 내지는 뭐 임대를 줄 때 내가 이 위치는 좀 그랬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되죠. 저희 댓글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사야 되나? 싸게 산다고 해도 사야 되나?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난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든지 괜찮은 것들은 나와서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인 거지 전반적으로 괜찮고 한두 개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괜찮은 걸 찾으려면은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쉽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내가 씀으로써 내 사업 번창하는 속도가 일반적인 괜찮은 건물의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더 월등하다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옮겨 나와야 되겠죠. 왜 웃어? 근데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보면. 핵심은 뭐냐면 정상적인 걸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처음 딱 보자마자 싸게 사는 방법이 뭔가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상적이고 괜찮은 부동산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겠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계속 찾잖아요. 신기루처럼. 싼 거는 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인지하는 게 첫 번째. 확실한 걸 투자를 해놓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투자라는 거지. 싸게 사서 높게 판다? 이게 뭐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건 시간 개념이 빠져 있는 거죠. 말은 맞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아니요. 괜찮은 거를 제대로 사서 나중에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투자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가치를 못 알아볼 때 내가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많아졌다. 시장에서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게 인정됐다가 투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남 빌딩 시장에서 이게 괜찮은데 딴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알겠죠. 전국에 있는 건물주들이요. 자기 건물을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건물을 평가절하하거나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요. 내 자식 못났어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공부를 못해도 우리 애는 착해. 성격이 못했어도 얘는 활동성이 좋아. 그렇잖아요.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내 건물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 가치가 좋아. 남들이 못 알아보는 가치를 나는 알고 있어.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훨씬 더 인정할 거야. 없어요. 근데 지금 4억을 사서 내가 사업을 운영해서 훨씬 더 크게 키우겠다 하는 그런 뭐 포부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요. 주거용 건물은 요새 좀 싸게 살 수 있죠. 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주택 규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안 사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서 유리하려면 내가 그 유리하거나 싸게 살 수 있게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고차 싸게 사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정비 사면 가서 다 알아보니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사서 딴 데 가서 고치면 뭐 500 들어갈 걸 난 200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싸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빌딩을 싸게 산다? 조금이라도 가치를 남들이 못 보는 가치를 보고 한다? 안목 있는 게 기본. 그쵸? 그 다음 발품 파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조금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뭐 누가 싼 거 주면은 정말 괜찮은 거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막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라고 하는데 강남 건물에서는 내 건물은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을 찾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네요. 있긴 한데 아까 얘기했지. 얘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안목이 없는데 저평가다 고평가다는 모른다는 거지. 그냥 느낌만 대충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나와서 널려 있지는 않단 말이지. 그랬으면 이 정비 공장 사장님이 카센터를 하지 않고 중고차 판매를 했겠지. 그런 것 자체도 매우 드문데 보통 사람이 그 영역을 본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픈데 병원 가서 고치잖아요. 우리가 치료를 받잖아. 근데 치료비도 많이 나고 뭐 입원비도 나오냐고 그러니까 내가 수술해봐야겠다. 그쵸?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내가 그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없진 않지만 내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를 하기에는 그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같은 비슷해 보이는 위치라도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 그리고 이 건물주의 사정이라는 게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걸 연결한 것과의 신뢰도가 있고 우리가 한 얘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뭐 협상을 하는데 쓰이게 되죠. 그럼 네. 선생님이 건물 사실 때 이 정도까지 공들여서 기간을 들여서 샀다 혹시 그런 거? 뭐 6개월, 6개월? 뭐 8개월 뭐 이런 정도. 8개월까지. 그러니까 그 건물을 소유한 그러니까 건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건물을 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관리한 경우도 있고 근데 누구한테 어떤 얘기가 전달이 돼야 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인터넷에 막 뭐 네이버에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알려지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알려지길 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 왜요? 왜긴요? 건물 보러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세입자들이 뒤숭숭해 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겠어요? 와서 보여달라고 싫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게 팔아줘.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김 부장 우리 건물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줘. 들어봤잖아요. 근데 안 팔리니까 여기저기 알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조용히 해서 연결이 돼버리면 훨씬 유리하겠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싸게 살려면 첫 번째 유통기한, 두 번째 많이. 그쵸? 네. 많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일반인 영역에서는 안 됩니다. 많이가 됩니다. 뭔가 얄밉다.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인 한 명에게 많은 건물을 사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 영역이라서 아까 없다고 했는데 저의 영역에서는 부동산들 여러 곳을 상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많이 사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30몇 개 산 사람이 일반인 중에 있겠냐고요. 없죠. 당연히. 그 정도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구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건물을 산다는 거는 평생에 하나 정도 사요. 그것도 잘 돼야. 본인 사업이 잘 돼야. 강남 기준이에요. 근데 2개, 3개 사는 사람. 그것도 부동산에서 큰 손님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40몇 개 샀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예요? 그 거의 종교에 가까워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제가 지금까지 낸 복비가 얼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건물 하나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진실의 함량과 저한테 말하는 진실의 함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싫다고 해버리면 곤란할 거잖아요.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먼저 간다? 네, 뻔한 거죠. 어디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된다? 뻔한 거죠. 그렇죠? 선택권이 어디에 먼저 간다? 뻔한 거죠. 그리고 저는 결정이 빨라요. 길어봐야 2, 3일 안에 확실하다고 하면 2, 3일 안에 결정해요. 그 자리에서도 결정하고. 보통 사람이 그 건물 사는 경우 물론 빠른 경우도 있지만 자 그게 일생에 한두 번이에요. 많아봐야 10번 이상 건물 사본 사람이 있으세요? 강남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보다 많이 사본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중개를 많이 한 사람은 있겠죠. 중개 영역, 전 중개 영역이 아니니까요. 사서 짓고 이거를 저보다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냥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만큼 많이 하고 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거 이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알고. 예전에 그분 있지 않았어요? 소장님이 짓고 있는 건물 근처에 건물 샀다는 분도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프랜차이즈 뭐 생기면 옆에 뭐 하고 옆에 뭐 이게 자, 예. 그것도 뭐 한 번이죠. 계속 할 수 있냐고요. 애초에 협상력이 다르잖아요. 제가 하는 거를 얘기해 버리면 이걸 일반 영역에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는 없다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저한테는 있는 게, 제가 이게 전문인데 어떻게 보통 사람한테 외과 수술은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아무리 어떤 의사 채널 봐도 외과 수술하는 방법 알려주진 않잖아요. 왜? 보통 사람 못 하니까. 보통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영역, 지금 사업을 필요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협상력이 있다. 이거 보통 사람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빨리 키워서 훨씬 더 큰 건물로 괜찮은 대로 나와야 된다. 네, 이게 보통 사람의 영역이에요. 네, 이거 넘어오기 힘듭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네, 그래서 오늘 강남빌딩을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사업이 지금 번창하고 있다면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것도 그럼 아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중에서도 ABC라는 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골라서 아까 말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것들을 교섭해서 한다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급 괜찮은 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이자에 허덕일 것이다.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요. 제가 지난주에 상담 오셨던 분이 있는데 150억 내외였어요. 대출이 없어요. 네, 물론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이제 힘들어지고 안 힘들어지고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괜찮은 것을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거지, 괜찮은 건물인데도 싸게 나올 거야 라는 건 없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가끔 통화하면은 매물 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시는 많아. 아직도 많아요. 서울대 정원 미달 언제 기다려?